자, 닥터 글론의 유리막 이야기 첫 번째 주제는 유리막 코팅에 진짜 유리가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18년 전 유리막이 시작될 때부터 나왔던 이 얘기입니다.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이 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할 얘기들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답, 결론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리막 코팅제에는 유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도막은 유리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무슨 근거로 그런 결론을 내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아셨더라면 이런 논쟁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사실은 상온에서 유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정립이 되어 있고 그 기술은 산업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자동차 코팅에 응용이 된 것 뿐입니다. 다만 이 기술에 대해서 모르고 지금까지 논쟁을 해온 겁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듯이 세라믹 하면 고온에서 굽거나 녹이거나 이런 거를 떠올리죠. 당연히 기술자들은 이 온도를 낮춰서 비용을 줄여보려는 그런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기술이 졸겔 기술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졸겔 기술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원칙이죠. 구글에서 졸겔 공정이나 졸겔 기술을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검색이 될 겁니다. 졸겔 공정은 유리 및 세라믹 재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습식 화학 기술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닥터 글론이 주관적으로 주장을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졸겔 기술이라는 기술이 엄연히 있고 그 기술은 상온 또는 저온에서 유리나 세라믹 재료를 제조하는 기술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키워드로 검색이 어려웠을 뿐입니다. 졸겔 기술에 대한 자료는 사실은 널려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내용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저와 같이 이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를 간략하게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닥터 글런의 유리막 이야기 첫 번째 시간으로 유리막에 유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깔끔하게 결론이 났고요. 자, 앞으로 공개되는 영상에 대해서 잠깐 스포를 해드리겠습니다. 2편부터는 졸겔 기술에 필요한 원료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마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2편에서는 신라잔, 3편에서는 신란, 4편에서는 실록산 해서 2, 3, 4편에서는 원료의 종류와 특징,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편으로 넘어갑니다. 5편은 닥터 글론의 유리막 이야기 전편을 걸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졸겔 기술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동안 유리가 만들어지긴 하는 건지, 만들어지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궁금했던 내용들이 이 5편에서 다 밝혀집니다. 다만 이 내용이 화학적인 내용이 많고 평소에 우리가 접하지 않았던 내용들이라서 아마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되는 단계라 생각하시고 꼭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5편까지 성공적으로 따라오셨다면 일단 기본적인 이론은 갖추신 겁니다. 앞으로 닥터 글론과 말이
통하는 겁니다. 자, 이제 6편부터는 지금까지 배운 이론을 가지고 조금씩 현실에 응용을 해보는 단계입니다. 자, 그 첫 케이스가 코팅 후에 비를 맞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객님들한테 코팅 후에 비 맞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왜 그런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자, 그거에 관련해서 직접 실험해서 보여주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비 맞는 문제 이외에 시공 중에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어서 7편은 전처리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코팅할 때 전처리 중요합니다. 다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왜 전처리가 중요하고 전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좋으며 또 이런 전처리가 왜 까다로운지, 일반 페인트하고 코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8편에서는 유리막 코팅의 명칭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유리막 코팅, 세라믹 코팅, 글라스 코팅, 나노 코팅, 티타늄 코팅, 뭐 이름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 대해서 개념이 정확치가 않다 보니까 혼용되기도 하고 오용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명칭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해외가 더 심각해요, 사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 세라믹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8편에서는 그 문제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이제 9편부터가 아마 흥미로운 내용들이 좀 많아질 텐데요. 지금까지 조금 지루해도 이론적인 공부를 해온 이유가, 자, 이런 이제 실험을 하면서 우리가 그 결과를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직접 실험을 해서 본인이 쓰고 있는 코팅제가 과연 어떤 코팅제인지 직접 보는 겁니다. 닥터 글론이 그 실험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그 결과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 알려드릴 겁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끝내려다가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서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분이 구독자 수가 57만이 넘는 뭐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세라믹 코팅제를 소개를 하는데 뭐 실리카가 들어있고 SiO2가 들어있고 뭐 이런 건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자, 본인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컨텐츠 내용이라고 보고요. 이 컨텐츠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뒤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용은 카나우바 왁스를 쓰는 시절에는 수명이 2-3개월 정도였다가 합성 왁스로 넘어가면서 뭐 한 5-6개월 정도로 늘어나고, 그러다가 혁신적인 발전이 된 것이 세라믹 코팅으로 가면서 5-6년으로 늘어났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이 세라믹 코팅이 창시된 나라가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랍니다. They initially started, if my memory serves me well, in South Korea. 네, 물론 사실과 다르고요. 감사하네요. 우리나라를 종주국으로 봐주고 있으니 우리가 더 잘 해야 되겠습니다. 미스터 펜 감사합니다. 앞으로 같이 공부합시다.